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치유 자판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헬조선이다, 청년 실업, 흑수저다 해서 온갖 부정적인 현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500원을 넣으면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맞는 처방전을 제공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 청년 작가와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용기부전이라든지 스펙티시 강박증 등 21가지 증상에 99개의 처방전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위로와 함께 재미도 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마음이 답답한 청년들은 정말 할 일이 없고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이 자판기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잔매거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월이 벌써 초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3월 시즌 오픈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이죠.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사실 뭐 다들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조그만 어떤 채용들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퍼져 있지 말고 그런 거에 웜업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촌철살인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져보니까 제가 2012년도부터 잔매거진 한 프로그램만 계속 출연을 해서요. 네. 2016년이 되면서 횟수로 5년째더라고요. 벌써. 네, 이 정도면 감사표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 잘 버텨서 연말에는 감사표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편에 살아남는 게 저희들에게 또 감사패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도 하나 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또 앵캐스터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네, 요새 날씨가 너무 추운 만큼 우리 또 구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더 추우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꼭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옷이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화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으나 우리 또 잔매거진에 계속 남아있게 된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여러 번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목이 메였다. 아까 마음치유 자판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용해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로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취준생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로 취업 준비생이 됐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좀 이전에 약간 방관하듯이 약간 본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제일 같고 점점 그래서 좀 불안을 많이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강민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6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1부는요. 설문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리 씨, 1부의 주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겐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커피숍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대학생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보통 시급을 얼마 받아요? 우리 민우 군이 알바 경험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시급 이하로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 좀 주변에 이제 그런 사례들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오히려 학교 안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가 되게 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최저시급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 좀 입금이 늦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정해놔도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어떤 그 횡포가 분명히 있군요. 네. 윤선 양 주변에도 이렇게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서 직접 싸우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최저시급이 6,030원이라고 하지만 네. 그 카페나 이렇게 특히 식음료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대요. 근데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도 잘 몰라요. 그들이 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은 막
5,600원에서 5,800원 정도 막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알바생들의 비애를 좀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는데 그 세 분도 혹시 뭐 아르바이트나 뭐 근로를 하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겠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철수 씨 있나요? 없으면 좀 지어서라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 뭐 짓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 이제 20대 초반만 해도 예.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하고 사실 또 젊은 때다 보니까 어떤 돈보다도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때 또 방학 때 알바를 하면 또 이쁜 또 대학생 누나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알바를 했지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네. 그래요. 네네. 예. 무슨 알바를 하신 거예요? 예쁜 누나들 보기 되게 힘들던데 아, 아르바이트 그래요? 하면서. 뭐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예.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세대가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일할 때 최저임금이 3,000에서 4,000원더라고요. 와, 되게 옛날 네, 이렇게 사람이구나. 따지고 보니까 저는 철수 씨랑 맞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주리 씨 이제 곧 30이죠. 아니, 네, 다음 질문이 뭔가요? 알겠습니다. 홍 쌤도 혹시 뭐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을 때 뭐 최저 시급, 최저 임금 이렇게 따져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율성인 아르바이트는 사실 과외 아르바이트만 좀 했던 과외. 게 사실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그 당시 때 저희도 있었던 부분들은 열정페이라는 개념은 어디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청춘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고 너는 이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도 비정규직, 인턴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급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친구들한테는 야근이 또 많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 보면 큰 대기업에서 받게 되는 임금도 최저임금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좀 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3월 시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취업에서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정말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하는 친구들은 해야겠지만 너무 뭐 그런 일에만 좀 포커스 맞추는 것 좀 지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최저임금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는 또 별개로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네, 지난 5년간의 이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근로자 중 평균 11%가 넘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우리 철수 씨처럼 앞서서 이제 뭐 예쁜 누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들을 하던가요? 주변을 보면은 민우 군. 그러니까 사실 뭐 제도적으로 뭐가 이렇게 보완이 돼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좀 아직까지는 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청구해가지고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좀 귀찮은 과정이고 또 사실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을 받았다 쳐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그냥 안 받고 말지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경우는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본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올리게 되면 좀 이제 그게 제재가 들어가서 뭐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약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네. 주는 대로 받는다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윤선양 주변에도 그래요? 아, 저희 주변에 좀 진취적인 애들이 많은가 봐요. 많이 싸워요? 네, 싸우기도 싸우고 근데 예. 일단 그 근무 중일 때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실 잘 말을 못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만둘 때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것들이나 뭐 휴일 계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신고해서 나중에 다 받아내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네. 센 언니들이 많네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예.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꼭 알아보셔서 네. 자기에 해당하는 혜택이 있으면 꼭 받는 것도 좋은 그래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게 뭐 제가 뭐 장난처럼 센 언니다 했지만 네. 그게 당연한 자세인 거죠, 사실은. 예, 예. 네. 옛날에 비해서 최저임금이란 개념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거든요. 하도 이제 많이들 나오고 해서 최저임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주면 뭐 나중에라도 뭘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이걸 보신 아르바이트생들은요. 자기의 출근 시간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세요.
근무일지라고 하는데 그걸 수첩에 매일매일 기록해 놓고 나중에 이 시간 동안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30분만 더 있어줘. 뭐 1시간 미안해.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네. 걸 안 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착하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 자기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다음에 이렇습니다. 이걸 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그 어떤 고소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굉장한 기록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신의 근무일지만 정확하게 적어놔도요.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팁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알바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쯤에서 예스 올 노 토크로 한번 더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딱 느껴지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면 하는 게 낫다. 과연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예스 올 노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 예스, 예스. 예스 3표, 노 2표, 세모 1표입니다. 예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 윤선 양. 일단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그냥 하겠다. 저도 처음엔 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생활비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맞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생계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스라고 들었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좀 센 언니처럼 하시면 네. 네,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다 받아내면 된다. 네, 네. 예.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홍 쌤도 예스 드셨죠?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스를 네. 들었는데요. 당연히 돈은 받으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는 여러분들의 평생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또 경험을 만들고 뭐 이런 차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이력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에피소드에 좀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공대생들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공장 같은 데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제조 현장에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도 느끼고 또 거기 있는 좀 다양한 세대, 계층, 연령들, 아주머니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과 좀 협업도 진행하고 그러면 돈도 벌고 또 새로운 이력도 만들고 그런 차원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청춘들에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왕 또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그 돈을 벌었던 히스토리를 통해서 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잡을 찾아라.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해당 직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하면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시안 대표님 의견도 예스셨죠? 네, 일단 뭐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노는 것보다 낫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생활비의 보탬, 생활비 차원을 떠나서 그 홍기찬 선생님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라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 알바는 따로 있었지만 대학교 때 알바를 했던 것들이 뭐 시게이트라는 그 HDD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고 한국어 컴퓨터사에도 일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되게 뭔가 이제 하이테크하잖아요. 네. 근데 시게이트에서는 이게 포장 작업을 했고요. 아. HDD 회사에서는 그다음에 예. 한국컴퓨터에서는 죽어라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그런데 뭘 이런 걸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예. 뭔가 좀 경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 아르바이트를 좀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스를 두 분이 드셨고 세모 드신 분이 유일하게 이제 철수 씨예요. 네네. 어떤 의견이죠?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뭐 일이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좀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라면 안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일의 강도가 좀 낮고 또 일 외에도 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뭐 대학생 누나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놈의 대학생 누나. 근데 사실 또 진짜 세상은 넓고 알바는 많거든요. 예. 굳이 그 하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좋습니다. 자, 세모를 드셨고 노 드신 분이 이제 두 분이에요. 민호 군과 주리 씨인데 주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질문의 포인트 자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게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신고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고요.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철수 씨가 말한 만큼 세상에 아르바이트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 보탬이 되겠다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할
사람들 어차피 있는 데라면서 올리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힘내세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절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알겠습니다. 민우 군도 노 드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는 경험이라든지 뭐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이 추가됐다고 해서 본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는 최저임금이라 이건 건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넓고 일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일을 찾아야죠. 아니면은 또 싸워서 이제 쟁취를 하든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운동권 투사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예. 좀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야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아무튼 두 분은 좀 단호한 의견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뭐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뭘 제일 우선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최저임금이란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자체가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지켜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받은 근로자는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법으로만 보면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제 제 친동생도 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보니까 아, 최저임금만큼은 못 줘요.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유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너의 입장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시안 대표님 이게 왜 잘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근데 되게 컨셉이 오너에다 어용이면 굉장히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 가운데서도 조그만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 4-5명 정도인데 여기도 만약 최저임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당 페이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담이 10에서 20% 이상 그 전년보다 올라가거든요. 단적인 예로 2015년도보다 지금 2016년도에 그 6천 원대로 진입을 하면서 그 부담이 한 15%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그만 사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그런 사업장에서 그것까지 주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걸 일률적으로 적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조그만 이 조그만 소상공인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좀 작게 좀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탄력적으로. 선택을 예. 할 수 있게 해야지 같이 죽는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한계에 몰리면은 최저임금은 정말 차라리 그럼 망하고 말지 이거 못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네, 고용주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뭐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소상공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기업하면 항상 대기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홍 쌤께서는 뭐 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세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최고 가격제도 그렇고 최저 가격제도 그렇고요. 지금 통상임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비자발적인 실업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관점에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주로 여러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체인점 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시급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회의 좀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되면 노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아파트 경비 이렇게 보시는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시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합리한 활동들도 실제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갑자기 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휴식 시간 같은 걸 부여해가지고 페이를 못 받게 만드는 뭐 이것도 이제 사실 법규에 위반되는 행동들인데,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없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도 같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건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항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 대표님도 이제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들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내수 경기는 영영 아마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런 식의 관점에서 조금 좀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있는데 그 이제 고용주들이 왜 최저임금을 안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민우 군은 왜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서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소상공인 분들이라는 작은 그냥 하나 가게 열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애들 써서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하는데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 비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은 애초에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내가 힘든데 너도 좀 같이 희생을 해달라 약간 이런 거는 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취약계층들이니까 사실 저희 대학생들은 그나마 이런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접하고 그러는데 조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아까 그 홍 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경비원의 사례들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저임금이 좀 잘 지켜지려면은 일단 인식 변화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받쳐줄 만한 그런 법제도도 되게 같이 수반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마 처벌이 또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또 드는데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네. 처벌이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정 조치만 하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고요. 실제로도 2012년부터 2014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6,000건 이상 중에 사법 처리는 34건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14건 등 실제 처벌 사례는 전체의 0.28%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지레짐작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철수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사실 뭐 이런 부당한 걸 당하고 결국엔 그 개선의 의지가 솔직히 개선의 어떤 미래가 보이진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0.28%만 어떤 그 처벌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듣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조금 어떤 당하는 피해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무슨 그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뭐 사업장들을 뭐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인한다는 거 결국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알려진 거고 그런 것처럼 온라인 통해서 알리는 활동도 중요하고 그게 또 안 된다면 그냥 뭐 그 가게 불매 운동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뭐 그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가 뭐 그런 어떤 소심한 응징이라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결국에. 네네. 그래요. 뭐 인분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 인분도 좋죠. 뭐 분뇨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요. 뭐 억울한 마음에 또 네네. 분한 마음에.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시정 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시정 조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겠다라는 거죠. 아, 네, 그냥 주겠다라고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모습도 있겠지만 보통 어. 주겠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라고 약속이니까 그다음에 그걸 안 주면 또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은 지치고요. 아유 그 사실 해봤자 몇만 원인데 안 받고 마라. 차비값이 더 들어 이러면서 지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계속 문제 소지가 여지가 있네요. 예, 반복될 만한. 예. 윤선 양이 보기에 좀 이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법 제도가 제대로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이시안 대표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진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들어봤던 사례들도 아까 민우도 얘기했지만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못 줄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가족 알바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이 있어야 이제 악덕 업주들도 악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들의 정신 상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좀 차차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 겨울방학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알바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최저임금, 시급 다 필요 없는 꿀알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때 민속촌 그 꽃거지가 이제 꿀알바라고 뭐 그런 좀 화제도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꿀알바들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보시기에 주리 씨 뭐 꿀알바 뭐 들은 거 없어요? 꿀알바 예. 제가 했던 어떤 아르바이트를 거예요? 좀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스시? 스시집이요. 예. 첫 달에는 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건 최저임금 정도는 주지만요. 예. 다음 달부터는 최저임금보다 좀 많이 줘요. 오. 하는 일에 비해서라 그럼 또 스시집 사장님께서 또 예. 낮추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스시집이 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 오후 타임, 오전 타임. 그래서 또 용돈으로 하기에 딱 좋았고요. 또 마트 아르바이트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어떤 예, 거요?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1급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좀 어머님들보다 젊은 여성분들에게 페이를 조금 더 준대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여성분들에게 그래요. 좀 좋은 알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주리 씨처럼 체력이 강한 분만이 이제 꿀알바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꿀알바라는 게 결코 뭐 몸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어떤 조건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건데 그 혹시 이 패널 여러분들도 꿀알바 자리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요즘은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제가 예. 어렸을 때는 그때 되게 유명한 네. 꿀알바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시체 닦기라는 알바가 있다. 아 이게 진짜 있어요? 네. 이게 진짜로? 아, 그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 선배들이 내가 했는데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나 월남전 참전에서처럼 약간 무용담처럼. 뻥 같은 것도 있는데 제 친구 한 적 어쨌든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제 그러니까. 친구는 소주 한 병 다 마시고 들어갔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걸 한 번 예. 하면은 몇십만 원 한 번에 그렇게 되니까 예. 그때는 그게 좀 꿀알바 한 번 정신 놓고 하자 이런 거였고요. 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드린 게 예. 그런 요즘에 물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상하차 이런 것들을 밤에 간대요. 한 10시쯤 가가지고 예. 밤새 하고 딱 나오면 10만 원 이상이 딱 예. 이게 꽂히니까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잠깐 자고 낮에 놀고 예. 그러면서 치료비가 대학생들이- 10만 원 이상 들 텐데. 근데 애들이 이제 하도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 올리는 거 자체가 예, 그게 좀 상하차. 쉬워져서 예. 어. 극한 알바도 나왔었거든요. 네, 되게 네, 힘들다고. 근데 그걸 또 적응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다양한 꿀알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철수 씨도 혹시 뭐 꿀알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뭐 제가 제 친구가 직접 했던 건데요. 이게 보통 모 백화점에서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걸 막으려고 예. 먼저 시위가 신고제잖아요. 어. 그래서 알바를 하나 써서 아침에 신고만 하면 자기네가 먼저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이름으로 신고를 하면은 그날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를 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괜찮네요. 친구가 한 달 가까이 해서 예.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다가 예. 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가서 신고하고 와서 예.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프락지 알바 같은 거. 그래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알바들이 지금도 이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아주 또 괜찮은 알바, 제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취준생들에게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